시작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예,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약간 음향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혹시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예, 모니터링 우리 진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예, 지금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아까 지직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금 여기 많은 상황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도 있으신데,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많이 속상하셨죠, 어제.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 국민보고대회에 부정선거 척결하라 뭐 이런 거 계속 댓글 엄청 보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시고 도대체 어느 국민만 예, 얘기하시는지 저기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하고요.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군의 아들님, 예, 류문숙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희승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손진아님, 류문숙 박사님 고맙네요. 멸공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네, 고테클라님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빨리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스캔해 볼게요. 우리가 저기 8일 날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 손글씨 호소문 600여 장 가까이 되는 것 예,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접수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예, 5월 9일 날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했는데 네, 우리의 그 소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 박전 변호사님도 예. 윤 대통령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공의 길을 갈 것인가, 매국노들의 침묵하는 비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자유대안의 갈림길 뭐 이렇게 해서도 올려주셨고 예. 권순알 TV에서도 예. 어떻게 기자회견 때 선관위 각종 문제점 한마디도 안 했냐, 기자도 한 명도 질문 안 했고 대통령도 언급조차 안 했다. 예. 이제 엄청난 세력이죠. 무서운 세력. 아니, 무서운 세력이 아니라 그냥 큰 세력, 돈 있는 세력이죠. 근데 별로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 힘만 있지. 우리의 그 스피릿으로, 이 영적인 스피릿으로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월 9일 갑진국치일이라고 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도 선거 조작으로 국민 주권 훔쳐간 선관위 조직을 반드시 들옥낼 것이다. 이렇게 힘차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명언이 있죠. 눈과 귀를 틀어막은 기자들, 그리고 윤희동풍, 윤희독경. 예,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 저기 페이스북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병호 박사님도 예, 이런 거 쓰셨고. 이걸 보면서 진짜 언론과 대통령의 입을 막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구나. 그리고 5월 1일자 그 에포크타임즈에 나왔던 그 황교안 전 총리. 예, 선거 부정 배후에 중국 공산당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 내용이 진짠가? 뭐 제가 황교안 대표님은 믿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였고 지금 이분 예, 용산에서 나오신 분이죠. 이분들이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 국민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충성맹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선 때도 이렇게 관외 투표 하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그 당대표들이 예. 나 저기 사전투표했어. 나 좀 잘 봐줘.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예, 이 사람도, 한동훈도. 국민의힘 사전투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당일 투표하면 대한민국을 못 지키나 봐요. 사전투표해야지만 지키나 봐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요?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지키나요?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당일 투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고요.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타이틀. 근데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현수막도 그러잖아요. 사전투표로 정권심판. 1인 1표인데 사전투표 하나 당일투표 하나 똑같은데 왜 사전투표 해야지만 정권심판이 되냐고요. 참 이 스스로
사전투표를 통해서 뭔가 그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지금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이 총선 그 소송 기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황교안 부방대가 지역 유권자를 원고로 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 공고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그 법적인 소송 절차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는 그 박준 변호사님이 그 선거 무효 소송 그또 원고인단 모아서 500명 넘게 이렇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전체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경욱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 그 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여기 접수증 여기 보입니까? 접수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대표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의 그 공동 대표이신 민경욱 대표님하고 또 비례 후보 저희 그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의 비례 후보였던 저하고 또 권순자 박사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네. 제가 저기 가가오당의 비례대표였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후보여서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여서 그 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님, 그 다음에 가가오당의 대표님이 이제 2번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이거를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그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신분증 이미지 파일 오늘까지 보관하고 내일은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더 이상 삭제하지 말라. 저기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저희가 이제 모금한 그 일환으로 해서 이걸 냈고요. 여기서도 이제 같이 그 원고 500여 명과 함께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설명하고 나서 왜 저기 사전투표를 하는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삭제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기 쓴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내니까 다른 쪽에서 선거 무효 소송 하는 쪽에서 뭐 진격의 변호사들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막 약간 욕인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유권자 소송은 증거 보전 불가능합니다. 유권자는 안 되고 여기 법에 공직선거법 228조에 의하면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하고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권자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니 그래도 한나라의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사기를 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권자도 증거 보전 그 부분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까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거다. 그리고 지금은 뭐 후보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뭐 격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분이 무슨 파라 땡땡땡 법무법인에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명규 변호사님도 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진격의 변호사 보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시고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오버하실까? 근데 여기 이제 파트너로 구주아 변호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주아 변호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광훈 측의 변호사.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거여서 혹시 이분들이 황 대표님 분명히 정광훈 씨,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분이 황 대표님이 50억 공천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황 대표님이 고소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지금 검찰 송치가 됐어요. 이게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나? 검찰 송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송치라는 것은
혐의가 있을 때 송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많이 훌륭한 일 하셨죠. 이 정광훈 님께서 많은 훌륭한 일.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요. 솔직히. 예. 왜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인데 말씀과 그 행동이 그 인품이 좀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서 저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자비, 양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거리가 멀죠. 욕하고 막 하고 하니까 참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참 제가 이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속상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분이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랑 싸우잖아요. 부정선거 싸우는 거 왜 싸우냐면 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남을 속인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싸우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이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에 공천받기 위해서 50억을 받았다. 누가 50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바로 당대표 할 시기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 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이거는 선거에 그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이렇게 그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얘기했을 때 뭐죠? 옥 선생님, 오근호 대표님이신가? 예, 그분도 이걸 했더라. 5월 7일 날 황교안 대표님한테 굉장히 겐세이를 놨다. 13억 5천만 원 모금 겐세이. 겐세이가 뭔가 찾아봤어요. 저는 제가 쓰는 얘기가 아니어서. 당구장에서 쓰는 얘기더라고요. 남을 제대로 못하게 이제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뭘 방해했나 봤더니 이게 결국 자기네 영업 방해했다라는 것 같아요. 자기 소송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황 대표님 부방대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가로챘다라고 이제 오해하는지 아주 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제목 좀 보세요. 사람 새끼인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내용도 제가 여기 어떤 내용이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저기 황 대표님이 바로 그 다음날 하신 것 같아요. 예, 5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러니까 7일날 방송했는데 바로 8일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옥 대표가 하는 얘기를 많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같이 부정선거 활동하는데 그냥 참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됐는데 이젠 더 이상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그분 개인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한 거 모르고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래서 근데 뭘 거짓말을 했냐 봤더니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부정선거의 원흉. 그리고 부정선거 뒤에 황교안이 있었다. 황교안은 부정선거 간첩이다. 부정선거 소송을 방해한다. 역공작한다. 개구라, 사기질 이렇게 써요. 예. 아우 참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네 한국말에. 그리고 또 뭐냐면 김일생 장학생들과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거기 내용에는 또 같은 이제 날 방송을 했나 봐요. 뭐라고 했냐? 황교안은 김일성 장학생이다. 교묘하게 공안인 척한 거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큰 간첩은 숨기고 잔챙이 간첩만 처벌한다. 간첩으로 포섭된 이유는 사회 불만 세력, 돈, 여자, 섹스인데 황교안은 간첩 포섭될 요인을 싹 갖추고 있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SNS를 통해서 황교안은 김일성 장학생이다, 간첩이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참다 못해서 네, 그냥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 고소를 하셨네요. 여기서 세용지마님 쥐약 처먹었나? 예. 백하님 오근옥 정신과기 보셔야. 예. 그 다음에 허위 왜곡 보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거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부정선거 활동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예, 서로 응원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면 되는데 마치 이거 부정선거 활동이 독점인 양 아니 이거 자기네 비즈니스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막 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구조화 변호사도 자유통일당 쪽인데 그쵸? 구조화 변호사님 자유통일당에서 비례후보로 나오셨죠. 네. 부정선거 꼭 밝혀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써주셨어요. 네. 아이고 참 하대님도 공격을 했었다고요? 이태원 참사 때? 아니 그리고 또 보니까 민경호 의원님한테도 뭐 가론유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뭐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부정선거 규탄 횃불 집회 예 저녁마다 하고 있죠. 예, 꽤 열심히 이제 유튜버들 꽤 이제 단단하게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여기 그 난리난 젊은 세대라고 해서 제가 좀 봤어요. 예, 5월 7일 날 나온 건데요. 이분은 정말 처음 나오셨고 본인이 어쩌다가 한번 자기 관심 있는 그 지역의 그 데이터를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서울 지역 다 봤더니 서울 지역도 다 이상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그 당일 투표에 더 많이 투표했는데 사전 투표에는 더 적게 투표했다. 그죠? 31.3%였고 이제 당일까지 포함해서 67%니까 35점 몇 %가 이제 당일에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서 민주당이 2배 이상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4년제 대학 아니라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선관위가 문제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왜냐면 다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마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딱 나오면서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촉이. 그러니까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이성적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달리 자기를 뽑아줬고 자기를 꽂아줬고 자기를 승진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더라도 안에서부터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이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게 선거권인데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느냐. 국민들은 달랑 표 하나 가지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지도자를 이제 뽑는데 어떻게 이러한 선거를 이런 범죄 집단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뒤늦게 나오고 이렇게 4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어르신들이 저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젊은이가 있다라는 게 너무 막 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분들 이제 꼭 나오고 젊은이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이거 때를 놓치면 홍콩처럼 된다. 홍콩 너무 늦게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먹은 거 아니냐 중국 공산당이 일어나야 된다. 아주 똘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밤에는 이분도 또 나왔어요. 예, 삼각지역 11번 출구에 있는 이분은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 예? 뭐가 두렵냐. 중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두렵냐. 대한민국이 두려워야지. 하늘을 두려워야지. 이렇게 막 그냥 절절하게 하시는데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6시부터 이제 삼각지역 12번 출구 나가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월 6일에서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선관위 부패 비리 증거 인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박지원 변호사도 같이 참여했고 권효영 변호사님도 같이 참여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노태악 사태 촉구, 선관위 해체 관련해서 자유대한호국당 우리 오상종 단장님 아주 우리 그 불의를 보고 못 참으시죠? 아주 낮에 대검찰청 앞에서 했고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선거 관리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 날 내일이죠. 2시부터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부방대, 국토본, 정군연합, 고교연합의 95개 단체가 이제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엽니다. 네. 이때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형태로도 같이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부정선거 의혹 수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호당이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 당이 현수막을 걸면 2주 동안은 이제 구청에서 타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현수막 걸면 바로 떼거든요. 그래서 당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호 공명선거당 기존에 있던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부정선거 척결에 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5월 11일 날 2시 되기 전 30분 전에 가가호 공명선거당 발기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많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가 시민단체로 싸우는 건 또 장단점이 있고 당으로 싸우는 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느 형태라든지 참여해서 여기도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수사 촉구, 그 다음에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이런 거 다 밝혀내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시 30분에 삼각지역 12번 출구에 오셔서 가가호 공명선거당 발기인 대회에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조양건 대표님 하고 그 다음에 원종삼, 이동진, 이종원, 서요한, 오경영, 계양을 성규단이라고 하는 쪽에서 상역군, 상주, 만장기 여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5월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절규를 선거 부정 수사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은 자유우파 총연합입니다. 공동대표는 조양건 대표님이십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여튼 부정선거 활동하시는 분 누구든지 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는데 뭉쳐야죠. 남 비판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인물 100인의 이름을 포스터에 실어드립니다. 이쪽에 봉사자 원하시면 100인 명단을 포스터에다 넣겠다고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이 행사에 많은 분 참여 원합니다. 저도 할까요? 저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소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